이 종목들은 대체 어떤 이유로 움직였을까요? 자, 특징주 살펴볼 거고요. 먼저 이것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잠잠하나 싶었다가 다시 불거지고 이것이 수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이런 가운데 금이나 은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들의 상승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래서 살펴볼까 합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 3% 넘는 강세권 놓여 있고요. 이제 금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은으로도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역시 코덱스 은 선물값 3% 넘는 상승권, 최근 한 달 사이에 둘 모두 많이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 가운데 오렌지 라이프 볼까요? 최근 시장의 투자 전략 가운데 또 하나의 컨셉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그나마 배당 많이 주는 쪽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렌지 라이프가 전체 주식시장 내 가장 높은 현금 배당 수익률이 예상된다 올해라고 좀 꼽히고 있어요. 현금 배당 수익률이 한 9.68%가 예상된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장중 한때는 좀 올랐다가 지금은 또 힘없이 또 돌아서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 수급이 좀 받쳐주기 시작해서요. 한번 추적해 볼까 합니다. 현재가는 24,8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CJ 헬로우 볼게요. 이 종목은 지금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을까요? 16% 넘는 급등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LG U+와의 인수합병 절차, 이거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LG U+가 받아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주가가 급반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중한 때는 한 25%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6,36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 보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도 오늘 일제히 또 내리막길 걷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일진다이아는 단연 강한 모습입니다. 자회사인 일진복합소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수소탱크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3% 넘게 또 올라서고 있는 일진다이아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코스모화학과 코스모신소재는 장 초반부터 급락이었고요.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 모두 20% 넘는 급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5대1 감자, 그리고 액면 분할, 대규모 유상증자까지 이 두 업체를 향한 어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서둘러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런 이슈로 주가가 급락한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도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챙길게요. LG이노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장 초반부터 크게 밀려난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LG이노텍 지금도 94,500원 많이 밀린 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곤 했었지만 그 막연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업체가 애플이라는 거. 그리고 애플의 차기 아이폰이 곧 나오게 되겠지만 디자인 공개 유출된 사진으로 말미암아 봤을 때 소비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들. 또 이 아이폰의 공급처가 애플이 다양화시켰다는 거.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그 수혜를 완전히 한 몸에 받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어떤 대응 전략 유효할지 역시 챙겨볼 거고요. 효성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소재 국산화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또 수혜주로 등극하는 효성 첨단 소재 오늘도 강하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 유효한지 괜찮게 봐도 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유한자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많이 밀려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까 합니다.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이것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상증자에다가 또 이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감자, 액면 분할을 할 거고 이런 얘기들이 이 두 업체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그 보고서 내용이요. 주가 조정 단기 그칠 거고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뉘앙스의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이실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될까요? 일단 지금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신규 투자 관련돼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본 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사실 단기적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 이후에는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플러스 신규 시설에 대한 투자까지 완벽하게 들어가게 된다라면 장기적인 이제 시그널로 봤을 때는 사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나오게 되고 당연히 증권사에서는 레포트를 그렇게 발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약간 기존 주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지 않았나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 증자 자체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감자나 이런 부분이 사실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반 주주랑 대주주랑 감자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달리 했더라면 주주에 대한 조금 더 배려가 있었더라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었을 텐데 일괄적인 이 감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향후 이제 자금 스케줄에 따라서 정말 자금이 유상증자까지 다 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규 투자나 이런 부분까지 다 가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다시 한 번 더 이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화학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 전까지는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사실 안 좋은 부분이 있고 시장도 안 좋은데 과연 어디서 이 가격대가 멈추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 지금 일단은 접근 자체를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접근에 대해서 내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된 이후에 그 자금까지 찍힌 이후에 그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일단 보류하자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움직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민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큰 그림으로서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코스모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사실 리튬 계열의 2차 전지를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 니켈 관련된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고객사가 확보됐기 때문에 신규 투자 증설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2차 전지가 정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실적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까지 지켜보신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금 적어도 파시는 것보다는 좋은 가격대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신규 투자의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네.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스케줄대로 정말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워낙 이제 높게 사셨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라면 저가 매수세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진입자의 기준을 두고 투자 의견을 하나 골라볼게요. 좋아요, 글쎄요, 나빠요? 네, 중에 제가 나빠요 의견을 잘 안 드리는데 일단은 나빠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나마 시장에서 좀 버티고 있는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효성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정부의 육성 정책도 있고 또 효성그룹에서도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키우겠다. 탄소 섬유 이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인가요?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국산화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도를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탄소 섬유도 이런 이 일본의 수출 관련된 수혜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탄소 섬유 관련돼서 일본의 이 MS 자체가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효성 첨단 소재가 사실 시장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MS 비중은 2%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 시장 자체에 진입했다라고 말하기도 약간 민망할 정도이기는 한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효성 첨단 소재에서 캐파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했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육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지금은 MS라든지 매출액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는 하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점차 넓어지게 되면서 이런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늘 펀드 가입을 이제 새롭게 하셨었는데 물론 그 자체가 사실 정말 어느 정도나 이
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사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 펀드 관련돼서 투자를 했다는 것이 정부가 이쪽으로 관심이 많다는 것을 그만큼의 의미를 의지를 하기 보여준 때문에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소재 국산화를 지금 정말 소재 국산화 다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국산화 관련된 이 소재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높게 가지셔야지만 사실 너무 시장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잘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 첨단 소재도 오늘과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강세권의 뭐 주가에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뭐 증권사에서는 20만 원 정도의 TP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어느 정도죠? 14만 1,500원입니다. 네. 투자 의견 좋아요 주시는 거고요. 네, 앞으로도 눈여겨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LG이노텍 볼까요? 참 이제 올라오나 혹시 올라오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또 다시 이제 큰 폭으로 밀립니다. LG이노텍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LG이노텍은 정말 조금 다소 아쉬운 종목인 것 같아요. 늘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의 기대주로서 계속적으로 많은 증권사에서 이 레포트를 올려주고는 있는데 사실 주가는 그렇게 부양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애플 관련돼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 애플의 전방 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그리고 뭐 파월 연준 의장도 아무도 지금 정확한 그림을 제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 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정책 그리고 유리한 고지를 위해서는 이 때때로는 격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LG이노텍이 중간중간에 다시 한 번 더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근본적인 미중 무역 분쟁의 해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정말 강하게 랠리를 형성하면서 가기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박소영 앵커께서 사실 이 초반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애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부품에 대해서는 다변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LG이노텍이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LG이노텍 만약 솔벤더로 가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이 LG이노텍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담감이 많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품은 다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LG이노텍이 사실 조금 너무나 이 한쪽으로 몰려있던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지 않는 한에서는 LG이노텍 생각보다 계속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럼 이 종목도 나빠요인가요? 나빠요 의견은 조금 드리기는 어렵고요. 글쎄요 의견을 드리는데 이 중간중간에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이 3분기에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된다면요. 3분기에도 실적적인 모멘텀으로서 중간중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탑픽으로는 두 종목은 탈락이었고요. 효성 첨단 소재를 올려두고 앞으로 흐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26일) 월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블랙 먼데이의 악몽이 다시금 시장을 뒤덮였습니다. 이번엔 중국이 미국인의 이 맞불 작전으로 보복 관세 때리기를 시행하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주말간의 악재를 아시아 증시 오늘 이어서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 정책에 대한 미지근한 스탠스, 다시금 1,220원까지 바짝 다가선 원달러 환율, 코오롱 티슈진의 상폐 결정, 그리고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본격 시행까지
현재까지 이 악재를 모두 짊어지고 있는 어깨가 무거운 국내 증시입니다. 일단 특징적인 개별 종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수록 국내에 수혜가 되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대두와 히토류 관련주들인데요. 일단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 중 하나가 바로 이 대두입니다. 이번 중국의 보복 관세에서 대두 역시 품목으로 포함이 되면서 국내 대두 관련주들에도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샘표의 종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표의 종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5.5%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고가에 비해서는 탄력이 살짝 둔화되긴 했지만 5.1% 상승하면서 샘표는 45,000원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유니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항상 마지막에 히토류를 압박카드로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히토류 대체재를 생산하고 있는 유니온과 유니온 머트리얼즈도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유니온은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습니다. 11%였지만 역시 앞서 샘표와 마찬가지로 고가 대비해서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5,39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유니온 머트리얼즈까지 한번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머트리얼즈도 역시 급등 양상이 나왔는데요. 유니온 머트리얼즈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은 9.3% 상승하면서 5,3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유니온 머트리얼즈 종가 체크해 보시면 4.7% 상승하면서 3,07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가 여기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에 거래입니다. 일단 거래소는 그나마 장중에 기관이 스탠스를 받쳐주면서 제한적인 낙폭을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7시즌 상패 결정 앞두고 제약 바이오주들 일제히 투심이 불안해지면서 배장까지 바닥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거래소는 1.6%의 하락권에서 1916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1924선까지 고가 터치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1920선을 유지해내지 못하면서 1916선에 21선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4.29% 급락이었습니다. 금요일장과 비교해도 26포인트나 급락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582선에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주요 이평선들 모두 하회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했고요. 일단 모멘텀도 부진하고 일단 개별 이슈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개별 종목 조금 더 체크해 보시죠. 삼성제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 개발 중인 최자남 신약 임상 3상 중간 분석 결과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 초반에 상한가가 직행했고요. 역시 마지막까지 가격 제한폭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성제약은 2,610원에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울제약 역시 개별 이슈가 존재가 했습니다. 오후 2시 정도에 나온 소식인데요. 서울제약이 인도네시아에 공급하기로 한 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현지 허가를 받으면서 인도네시아 또 동남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됐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제약은 장중 25%까지 급등 양상에 나오기도 했는데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12% 급등입니다. 서울제약은 6,5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BH 한번 체크해 보시죠. 앞서 보셨던 LG이노텍과 같은 이슈입니다. 미국의 폭락장에서 특히 미중 무역 분쟁에 직접적인 애플의 영향이 기대가 되면서 애플 주가 간밤에 4.6%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부품주 LG이노텍 포함해서 BH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8.3% 급락이었고요. 장 출발 자체도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BH는 14,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낙폭 중 바로 원인이 바로 이 코오롱 티슈진의 상패 결정입니다. 오늘 2시부터 지금까지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고요. 오늘 안에 상패 여부를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요.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은 장중 16%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5.2% 상승하면서 22,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수급까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높아진 환율과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다시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은 확실하게 현물 시장에서 오늘 매도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인데요. 그래도 기관에서 그나마 연기금에서 조금이나마 매수 금액 들어오면서 개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 1,431억 원 매도하는 모습, 특히 대형주 위주로 팔자세를 외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수급 넘어가 보시죠. 매매 동향 체크해 보시면요. 일단 개인으로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에서 모두 매도세가 출회가 됐고요. 외국인 1,123억 원까지 매도 금액 키워가면서 거래 마무리 지은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정리해 드렸습니다.